첫 번째 경기 FC 도쿄 대 시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FC 도쿄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프라인 위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시도하고 있고, 마르셀로 라이언과 기타하라가 공격 작업을 이끌고 있으나 전체적인 골 결정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상대의 빠른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라인 간격 조절 능력도 향상되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며 실점 억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강하다. 시미즈는 동일하게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좌우 윙백을 통한 폭넓은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고, 키타가와와 이누이 다카시가 전방에서 빠른 침투를 노리고 있지만 마무리 단계의 완성도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수비 라인은 최근 안정감을 되찾았고 수적 우위를 활용한 페널티 박스 안 수비 집중력 또한 상승하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는 점유율보다 공간 차단과 역습 저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FC 도쿄와 시미즈 모두 수비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실점 억제에 집중하고 있고, 공격 전개 자체는 활발하지만 마무리 부족과 수비 집중력 강화가 맞물리면서 득점이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두 팀 모두 경기 내내 균형을 유지하며 무승부 흐름으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요코하마 FC 대 가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 FC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방 압박과 폭넓은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루키앙이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야마다와 스즈키가 이선에서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빠른 템포를 유지하면서 상대 빌드업을 강하게 끊어내고 짧은 시간 안에 박스 근처까지 도달하는 전개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 가시마 엔틀러스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측면 전개를 시도하지만 최근 공격 템포가 느려지며 전진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스즈키와 타가와가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으나 이선 지원이 매끄럽지 않아 압박을 받을 때 전방 고립이 심해지고 있고, 특히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면서 수비 간격 붕괴로 이어지는 취약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요코하마 FC는 빠른 템포 전환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고, 반면 가시마 엔틀러스는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빠른 압박 상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전체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FC가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하며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나고야 대 가시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고야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한 뒤 역습 전개에 집중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고, 나가이와 마테우스가 전방에서 침투와 압박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으며 모리시마가 중원에서 볼 연결을 맡고 있고, 하지만 최근 공격 템포가 지나치게 느려지고 있으며 상대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 과정이 단조로워지고 있고, 선제 실점 이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조직이 급격히 흔들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가시와 레이솔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빠른 공격 전환과 높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카키타가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며 고이즈미와 마사가 이선에서 빠른 연계와 침투를 시도하며 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 탈취 이후 빠른 역습 전개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져 실점 억제력도 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나고야는 최근 공격 템포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방 압박 대응이 매우 느린 상태고, 반면 가시와 레이솔은 빠른 탈압박과 전환 플레이를 완성도 높게 연결하며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번 매치는 가시와 레이솔이 흐름을 장악하고 결정적인 기회를 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번째 경기 오카야마 대 도쿄베르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카야마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하는 팀이며, 이치미와 아타루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탁월하며 기무라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배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특히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4명이 빠르게 내려와 공간을 차단하는 조직력이 안정적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도쿄베르디는 동일하게 3-4-3 포메이션을 구사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전방 압박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모리타와 후쿠다는 중원 연결에서 기술적 능력은 좋지만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 역습 대응이 다소 늦는 편이며, 야마미는 빠른 돌파가 가능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고립되는 경우가 잦아 결정적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수비진의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후반 시간대에 실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불안 요소다. 오카야마는 빠른 압박과 공격 템포를 기반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 도쿄베르디는 빌드업 속도와 수비 전환에 약점이 뚜렷해 오카야마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오카야마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섯 번째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쪽 윙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빠른 미드필더 지원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가고 있고, 제르맹이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가토와 가와베가 이선 침투와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공격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강한 압박과 스피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점유율 기반 빌드업을 시도하는 팀이며, 하세가와가 중앙에서 볼 배급을 맡고 있으며 타카기와 코미가 측면에서 공격 전개를 지원하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느리고 빠른 압박을 받을 경우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역습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후방 빌드업이 흔들리며 실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홈 경기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고 있고, 반면 알비렉스 니가타는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빠른 압박에 흔들리며 후방 빌드업이 자주 끊기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고, 이번 매치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으며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섯 번째 경기 아스날 대 P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5대1이라는 압도적인 합산 스코어로 4강에 진출하며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현재 팀은 12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으며,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공격의 축이었던 가브리엘 제주스와 카이 하베르츠, 미드필드의 중심이었던 토마스 파티와 조르지뉴가 모두 결장한다. 특히 토마스 파티는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미켈 메리노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몸 상태에 변수가 있고, 최근 득점 감각이 좋은 부카요 사카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아스날은 탄탄한 수비와 날카로운 측면 공격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원정 18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강한 공격력을 이어가고 있고, 하지만 최근 니스에게 홈에서 1대3으로 패배하는 등 리그 경기력에는 다소 불안함이 감지되고 있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부상자 없이 풀 전력으로 아스날 원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 오스만 덴벨레가 공식 경기 6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다소 무뎌진 모습이며, 주전 공격수 오스만 덴벨레는 이번 시즌 44경기에서 4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최근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어 큰 기대를 모으기는 어렵고, 또한 상대적으로 수비 불안이 드러나는 경기들이 있었던 만큼 아스날의 빠른 전환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홈 2점을 지닌 아스날이 수비 집중력에서 조금 더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날은 토마스 파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미드필드 조직력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부카요 사카의 활약이 다시 한번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며, 파리 생제르맹은 원정 득점 기록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만 수비 조직력에서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만큼 승부처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고, 아스날의 2대1 승리를 예상한다.